자, 안녕하세요. 김건우 영어 교실의 김건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먼저 설명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상은 3등급, 4등급, 5등급, 그 다음에 혼자 영어 공부하기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의지가 약간 부족해서 누군가 이제 끌어줄 사람이 필요한 학생들, 자, 그런 학생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냥 모의고사를 해설하고 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복습이 되게끔 강의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목차를 보고 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보시면 1강부터 3강은 내용 위주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강부터 이제 쭉 6강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7강, 8강, 9강, 10강 이렇게 계속 진행될 거고 4강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배운 걸 통해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럼 1강 해석본을 통한 내용 이해에서는 무엇을 하냐면은 문장의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이런 것들 있죠. 그럼 대명사가 무엇을 받아주는지, 이 지시사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연결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 간에 공통된 소재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읽어주는 그런 수업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문장을 저희들이 선별을 하는데 그 중요한 문장이 주제나 제목, 그 다음에 빈칸 추론에 나올 가능성이 큰 지문 같은 거를 이제 2강에서 구문을 분석하고 독해 연습도 하게 되겠습니다. 3강에서는 전체 문장을 구문 분석, 그 다음에 독해 연습을 하겠고, 이게 다 마무리되면은 4강부터 문제풀이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제 해설만 하고 이제 끝, 이게 아니라 제가 직접 100% 제작하는 이런 변형 문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어 내신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자, 먼저 중요한 문장이 1번, 그 다음에 4번, 7번 지문이 이제 중요한 문장이고요. 그럼 중요한 문장은 2강 때 구문 분석하면서 독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문 보고 흐름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문장에 주제문을 깔고 그 이 주제문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의 예시로 나와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예시 보시면은 2번 문장하고 3번 문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일단 티켓이란 소재를 활용해서 문장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2번, 3번, 4번 지문에 이렇게 티켓이라는 소재가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기다려야 하는 것, 자, 똑같은 맥락이 바로 3번 기다렸지만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그러나라는 연결사가 하는 역할이 대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대조하고 있냐? 2번 문장에 2,400달러 아래로는 자신의 티켓을 팔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대조의 의미로서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3번 지문에 티켓당 170달러를 지불할 것. 이게 이제 대조되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플러스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그리고 예시가 4번에서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또 다른 예시가 5번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같은 소재, 주택의 가격, 그 다음에 6번 지문의 주택의 가격, 7번 지문까지 주택 가격이라는 소재로 계속 글을 이끌어가고 있죠. 자, 7번에 그들이 받아주는 게 바로 6번 지문의 응답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7번에 하지만 이것도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사고요. 6번 지문에 손상시켰다. 이게 마이너스적인 개념,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7번 지문에 상승했다. 이렇게 나와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잡은 걸 염두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면 우리는 그것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듀크 대학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서 극도로 성가신 추첨, 참여하기 위해 하루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것, 이 추첨에서 농구 티켓을 얻은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2,400달러 아래로는 자신의 티켓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다렸지만 티켓을 얻지 못한 학생들은 단지 평균적으로 티켓당 170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학생이 티켓을 소유하면 그 또는 그녀는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 그것이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 또 다른 사례에서 2008년의 주택 시장 붕괴 동안에 부동산 웹사이트가 주택 소유자들이 느끼기에 그 붕괴가 자신들의 주택의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인근의 압류를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 중 92%가 이것이 자신의 지역에 있는 주택의 가격을 손상시켰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그들 소유의 주택 가격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62%는 그것이 상승했다고 믿었다. 자, 31번 마무리하고 3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중요한 문장은 1번, 그 다음에 11번 문장이 되겠고요. 자, 1번하고 2번하고, 자, 이제 보시면은 2번에 이 기기들이 받아주는 게 1번 문장에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두 명의 사용자를 얘기하면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뭐 M으로 시작되는 친구, 그 다음에 A로 시작, 뭐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친구, 자, 이렇게 해서 예시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M에 대해서의 결론, 그 다음에 A에 대해서의 결론, 이렇게 구성된 지문입니다. 3번 문장의 필기, 그 다음에 4번의 이 필기라고 이렇게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같은 소재를 사용하면서 글을 연결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4번의 자신의 필기도 같은 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6번에 이러한 두 기기를 받아주는 게 5번 문장의 전화기와 태블릿, 그 다음에 인터넷, 이메일, 소셜 미디어 이걸 받아주고 있는 게 6번의 온라인 서비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7번에 M이 받아주고 있는 대명사가 8번의 그녀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받아주고 있는 게 8번의 두 기기, 그것들 이런 걸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9번에서도의 그것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에 A라는 친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흐름 잡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간접 쓰기 영역 중에서 순서 배열, 그다음에 문장 삽입 유형 이런 걸 잡기 위해서 지금 흐름을 잡는 건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3번하고 4번 다음에 뭐 7, 8번이 들어가도 뭐 문맥상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학교 선생님이 변형 문제 같은 거 만들 때 아마 참고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유형의 모바일 기기인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대체제인가 또는 보완제인가? 이 기기들의 두 명의 사용자인 M과 A의 사례를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탐구해 보자. 자, M은 수업 중에 필기하기 위해 자신의 태블릿을 사용한다. 이 필기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무선으로 스마트폰에 동기화되어 M이 집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전화기로 자신의 필기를 복습하도록 해준다. A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이메일을 쓰고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전화기와 태블릿을 둘 다 사용한다. 이러한 두 기기 모두 A가 데스크톱 컴퓨터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그녀가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해준다. 자, M에게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보안제이다. 두 기기가 함께 사용될 때 그녀는 그것들로부터 더 큰 기능성을 얻는다. A에게 그것들은 대체제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둘 다 A의 생활에서 거의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 사례는 개별 소비자의 행동이 두 개의 상품 또는 서비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속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행하는 역할을 보여준다. 자, 32번 마무리하고 3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자, 중요한 문장은 1번, 9번, 10번, 그 다음에 13번 문장이 되겠고요. 자, 1번 보시면 여기 마케팅 원칙을 발견한 후에야 뭐 그는 비로소 큰 성공에 도달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어떤 마케팅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마지막 문장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참고해 주시고, 자, 2번에 최초 발명품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3번 지문에 나와 있는 전자식 투표 기록 장치입니다. 그래서 4번에 그것이 받아주고 있는 게 바로 3번 지문의 전자식 투표 기록 장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5번 지문이 원인으로서 나와 있고요. 4번 지문이 결과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에디슨이 의원들의 습관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자식 투표 기록 장치가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자, 6번에 그들은을 받아주는 게 5번 문장의 의원들이 되고 있는 거고, 자, 6번, 7번에 투표라는 소재를 사용하면서 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락적으로 6번과 7번이 대주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았다의 대주적인 게 로비하는 것을 원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8번에 자신의 고객이 나타내는 게 7번 문장의 그들은, 즉 의원들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장에 그라는 대명사를 받아주는 게 당연히 에디슨이 이제 되겠고요. 자, 10번에 마케팅과 발명이 통합. 자, 같은 소재가 바로 9번의 발명과 마케팅의 관계. 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11번과 12번 문장은 에디슨이 말한 거. 그래서 큰 따옴표에 이제 집중해 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13번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마케팅 원칙을 발견했는지 서술한 게 13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스 에디슨은 정말 창의적인 천재였지만 어떠한 마케팅 원칙을 발견한 후에야 그는 비로소 큰 성공에 도달했다.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초 발명품 중 하나는 실패였다. 1869년에 그는 전자식 투표 기록 장치를 만들어 특허를 얻었는데 이것은 이 주의회에서의 투표를 의회의 오래된 수기 시스템보다 더 빠르게 기록하고 합계를 냈다. 에디슨이 놀랍게도 그것은 실패했다. 에디슨은 의원들의 습관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빠르면서 효율적으로 투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투표가 진행될 때 그들은 자신의 동료 의원에게 로비하는 것을 원했다. 에디슨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졌으나 자신의 고객의 요구를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실패로부터 발명과 마케팅의 관계를 배웠다. 에디슨은 마케팅과 발명이 통합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팔리지 않을 어떤 것도 나는 발명하고 싶지 않다. 라고 그가 말했다. 그것의 판매량이 유용성의 증거이며 유용성이 성공이다. 그는 자신이 고객의 요구를 우선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그에 맞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33번 마무리하고 3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중요한 문장은 2번 문장 하나가 되겠고요. 자, 2번 문장에 또 그러한 요소들이라는 게 있죠. 이걸 이제 받아주고 있는 게 1번의 감정적 요소, 그 다음에 인지적 요소, 행동적 의도 요소, 그 다음에 행동 요소 이 네 개를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야생 동물종을 조금 더 구체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늑대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시가 감정적 요소를 그들의 인지적 요소에 일치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4번하고 5번이 이제 예시가 이제 되겠고요. 자, 예시 보면은 자, 1번 인지적 신념, 그다음에 신념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3번의 행동적 의도, 4번의 실제 행동.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이제 받아주고 있는 게 일단 6번의 태도의 모든 측면 이게 이제 되겠고요. 자, 5번 문장에 이것이 받아주는 거는 4번 문장에 있는 1번, 2번 인지적 신념과 신념에 대한 평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6번의 이 예는 4번 문장과 5번 문장에 나온 예시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는 네 가지 주요한 요소로 개념화되어 왔다. 즉, 감정적 요소,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는 느낌, 인지적 요소, 신념 및 그러한 신념에 대한 평가, 행동적 의도 요소, 누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진술, 그리고 행동 요소이다. 야생 동물종과 그것의 관리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그러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생성된다. 늑대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형성할 때 사람들은 태도의 감정적 요소를 그들의 인지적 요소에 일치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나는 늑대를 싫어할 수 있다. 나는 그것들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믿는다. 인지적 신념. 그리고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당연히 나쁘다. 신념에 대한 평가. 이것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행동적 의도는 늑대 통제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이고 실제 행동은 늑대 사냥의 역사일 것이다. 이 예에서는 태도의 모든 측면이 서로 일치하여 늑대에 대해 부정적인 전체 태도를 만들어낸다. 자, 34번 마무리하고 3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입니다. 중요한 문장은 3번, 5번 문장이 되겠고요. 자, 2번에 그것들이 받아주는 게 위에 볼리우드 영화, 그 다음에 쿵푸 영화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러한 문화적 장소가 또 받아주는 게 2번 문장의 디아스포라. 이게 이제 되겠고요. 자, 보시면은, 자, 5번에 그래서라는 연결사가 있죠. 자, 그래서가 하는 역할은 결론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이 그래서 결론이 되겠고, 그녀를 받아주는 게 위에 베이시 교수, 그 다음에 아시아 젊은이를 받아주는 게 중국인 아이들, 인도인 아이들 이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글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 세계화는 인도에서 제작된 볼리우드 영화와 홍콩에서 제작된 쿵푸 영화와 같이 아시아에서 다수의 중심지를 가진다. 그것들은 무려 17개의 언어로 자막 처리가 되며 특정 디아스포라에 배급된다. 힌디어, 만다린어와 같은 언어들에 지배되는 이러한 문화적 장소들은 영어의 확산을 무시하고 저항한다. V 교수는 싱가포르의 중국인 아이들과 인도인 아이들이 각각 중국 대중음악과 인도 영화에 대한 참여를 통해 범중국 문화와 범인도 문화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시아 젊은이들이 문화적 세계화의
또는 서구로부터 퍼져나온 세계 문화의 수동적 희생자라는 생각에 실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자, 35번 마치고 3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중요한 문장은 4번 문장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장 보시면 그것은 이걸 받아주는 게 1번 문장의 연꽃 식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이제 잎이라는 소재로 제가 글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그 동일한 장소를 받아주고 있는 게 2번 문장의 특정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연꽃의 이러한 특성을 받아주고 있는 게 2번 문장과 3번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받아주고 있고 4번에 페인트라는 소재를 지금 5번하고 연결돼서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연꽃잎이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 그 4번 문장의 이러한 특성, 즉 2번 문장하고 3번 문장에 있는 내용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5번에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6번에 이 연구의 결과, 자, 이렇게 연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이 제품을 받아주고 있는 게 6번의 주택용 페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꽃식물은 호수와 연못에 더럽고 진흙투성이인 바닥에서 성장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잎은 항상 깨끗하다. 그것은 먼지 같은 가장 작은 입자가 그 식물에 떨어질 때마다 그것이 즉시 잎을 흔들어서 먼지 입자들을 어떠한 특정 장소로 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잎에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그 동일한 장소로 보내어져서 먼지를 씻어낸다. 연꽃의 이러한 특성이 연구자들이 새로운 주택용 페인트를 고안하도록 이끌었다. 연구자들은 연꽃잎이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비가 올 때 깨끗하게 되는 페인트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의 결과로 한 독일 회사가 주택용 페인트를 생산했다. 유럽과 아시아의 시장에서 이 제품은 심지어 세제나 모래 분사 세척 없이 5년 동안 깨끗한 상태로 유지된다고 보증했다. 자, 36번 마무리하고 3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자, 1번하고 2번 획기적인 발견이라는 소재로 글을 이어가고 있죠. 자, 2번에 그러나가 하는 연결사의 역할이 반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바꿔놓았고 그 다음에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게 플러스적인 개념이라고 치면은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전례 없는 발견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속뜻이 뭐냐면은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의 그러나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그런 방식, 이걸 받아주고 있는 게 2번 문장의 순식간에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에 그것은이 받아주고 있는 게 처음 배웠을 과학적 방법, 이걸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6번, 7번에 나와 있는 그것이 받아주고 있는 게 5번 지문에 길고 어려운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 자, 똑같은 맥락이 그러한 방식, 7번의 그 이야기, 이런 것들이 길고 어려운 과정의 같은 맥락으로 쓰여 있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의 생리학의 발견처럼 오늘날 생물학의 획기적인 발견은 인간 유기체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고 의료 행위를 본질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획기적인 발견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드는 놀랍고 전례 없는 발견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과학은 실제로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대략 초등학교 때 아마 처음 배웠을 과학적 방법을 기억하는가? 그것은 관찰, 가설, 실험, 검증, 수정, 재검증, 그리고 재차 반복되는 재검증의 길고 어려운 과정을 지닌다. 그것이 과학이 작동되는 방식이고 우리 유전자와 만성질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획기적 이해도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 전으로부터의 과학자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면서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사실 그것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연구가 계속되는 한 그 이야기는 계속 펼쳐진다. 자, 37번 마무리하고 3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38번에서 중요한 문장은 5번, 6번, 7번 이렇게 세 개가 되겠고요. 자, 보시면은 자, 2번 문장하고 3번 문장, 자, 포르투갈이라는 소재를 사용하면서 글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요트라는 소재로 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번에 그 서비스를 받아주고 있는 게 3번 문장의 요트 공유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 외견상의 제한이 받아주고 있는 게 4번 지문에 여러분이 원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항상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걸 받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4번의 소비자, 5번의 소비자, 이런 같은 소재를 사용하면서 글을 연결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큰 기쁨으로 만들도록 돕는 것,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이제 쓰인 게 6번 문장에 활기 온도계를 재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더 감사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게 같은 맥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장의 이 외견상의 제한, 그 다음에 6번 문장의 제한, 7번 문장에 이용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쓰이고 있죠. 그다음에 7번 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은 환원을 나타내고 있고, 그럼 어떤 걸 바꿔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6번 문장에 샌드위치부터 고급 자동차까지, 이거를 다시 말한 게 어떤 것이 되겠고, 활기 온도계를 재설정하는 거를 다시 말한 게 더 감사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유는 지금 익숙한 개념이지만, 창의적인 회사들은 그들의 고객들이 별장, 핸드백, 그리고 심지어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같은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을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 포르투갈 속담에 따르면, 여러분은 절대 요트를 가져서는 안 되고 요트 가진 친구를 가져야 한다. 요트 공유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회원들은 최대 7명의 다른 사람들과 한 대의 요트를 공유함으로써 포르투갈인들의 꿈을 성취할 수 있다. 그 서비스를 설명하면서 최근 한 신문 기사는, 요트를 공유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항상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소비자에게 경고했다. 이 외견상의 제안이 정확히 소비자들이 그것을 큰 기쁨으로 만들도록 돕는 것이다. 샌드위치부터 고급 자동차까지 모든 것에 여러분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여러분의 활기 온도계를 재설정하도록 돕는다. 즉, 어떤 것에 여러분이 항상 이용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이 이용권을 가질 때 그것에 대해 더 감사하도록 도울 것이다. 자, 38번 마무리하고 3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9번입니다. 중요한 문장은 2번, 4번, 7번 문장이 되겠고, 자, 2번 문장에 이 건물들을 받아주고 있는 게 1번의 중서부의 농장주택, 남부의 대농장 저택, 그리고 케이프 코드 지역의 오두막, 이런 걸 받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 고유의 방언, 똑같은 소재가 1번 구어 방언,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복제, 그 다음에 2번의 복제품, 자, 같은 소재를 사용하면서 글을 이끌고, 자, 5번에 예를 들어 하면서 예시를 쓰고 있죠. 그럼 어떤 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고 있냐면은 4번에 몇몇 도시와 마을, 이거에 대한 예가, 구체적인 예가 플로리다주 키 웨스트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역,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지역제 규칙이라는 거에 구체적인 예가 신축이거나 리모델링이거나 전통적 양식에 따라 목재로 지어져야만 하고, 단지 몇 가지 허용될 수 있는 페인트의 색깔이 있으며 흰색이 선호된다.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5번, 6번. 자, 주택들이라는 소재를 사용하면서 글을 연결하고 있고, 자, 7번에 그것들은 받아주는 게 바로 6번 문장의 이 주택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그러나, 이거는 이제 대조의 의미로 쓰인 연결사죠. 그럼 뭐랑 대조하고 있냐면은, 자, 6번에 거리에서 보면, 이게 바로 외부에서 보는 걸 지칭하고 있고, 그 다음에 7번에 내부라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6번의 외부, 그 다음에 7번의 내부, 이것을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말의 지역적 스타일이 건물의 지역적 스타일과 함께 항상 연결되어 왔다. 중서부의 농장주택, 남부의 대농장 저택, 그리고 케이프 커드 지역의 오두막 모두가 구어 방언에서 그에 상응하는 것을 가진다. 이 건물들은 오래되고 진품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지방 고유의 방언이라기보다는 꾸며진 방언에 상응하는 것이 최근의 복제품일 수도 있다. 제임스가 말한 것처럼 스칼렛 오하라의 타라의 어설픈 변형들이 요즘 미국 전역에 수없이 많은 교회 지역에 복제되어 세워져 있다. 특히 관광 사업이 경제의 중요한 일부분인 몇몇 도시와 마을에서는 지역제 규칙이 일종의 인위적인 진정성을 의무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주 키 웨스트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신축이거나 리모델링이거나 전통적 양식에 따라 목재로 지어져야만 하고, 단지 몇 가지 허용될 수 있는 페인트의 색깔이 있으며 흰색이 선호된다. 거리에서 보면 이 주택들은 그것들이 모방하고 있는 단순한 선장의 저택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재가 미치지 않는 내부에는 그것들은 현대적인 조명과 최신식 부엌과 욕실을 종종 포함하고 있다. 자, 39번 마무리하고 4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0번은 보고서 지문입니다.
실험 보고서 지문이고, 자, 빠르게 잡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3번에 그라는 인칭 대명사가 있죠. 이걸 받아주는 게 심리학자 존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3번에 그들이라는 대명사는 2번 지문의 대학생들, 이걸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에는 목록이라는 소재를 사용하면서 글을 연결시키고 있고, 자, 4번에 그 일반적인 단어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자, 5번은 그 단어를 배열한 거, 그래서 이렇게 또 소재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부터 5번 지문, 이 전체를 받아주고 있는 게 6번의 이것은입니다. 자, 6번에 그러나는 여기서 반대로 지금 쓰이고 있고, 지금 뭘 반대하는 거냐? 2번 지문의 언어 능력을 검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에 또 그가 받아주는 게 아까 존이었었죠. 그래서 그 심리학자를 받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 늙은이란 소재와 같은 맥락으로 쓰인 게 50살이 더 많은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잡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존은 인간의 인식과 행동이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그는 한 무리의 건강한 대학생들에게 그가 그들의 언어 능력을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단어 목록 한 개를 보여주고 그것으로부터 의미가 통하는 한 개의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요구했다. 목록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다. 씁쓸하게도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외롭고 나이든 남자가 앉았다. 이것은 한 가지 가능한 해답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학시험이 아니었다. 심리학자는 학생들이 그 단어들에 노출이 되고 나서 연구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에 관심이 있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다. 늙은과 관련된 단어들의 조합에 노출되었던 학생들은 무작위의 단어들에 노출되었던 학생들보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거의 40%나 더 오래 시간이 걸렸다. 어떤 학생들은 실제보다 마치 50살이 더 많은 것처럼 떠날 때 심지어 어깨를 앞으로 구부리고 자신의 발을 끌면서 걷기도 했다. 자, 40번 마무리하고 제 단어 소개 한번 해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자료를 다운받으시면은 제 강의 필기 자료도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단어집도 있습니다. 자, 중요 문장 어휘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중요한 문장을 잡았었죠. 그것을 수록한 단어입니다. 자, 구성은 동사, 명사, 그다음에 기타 품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실제 수업에서는 우리말의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을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말의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을 자, 영어의 오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 제가 오형식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색깔이 들어간 걸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자, 1형식은 녹색, 2형식은 보라색, 그 다음에 3형식은 검은색, 4형식은 분홍색, 5형식은 파란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우리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이것은 우리말 해석에 주의해야 할 거. 원래는 이제 목적어는 목적격 조사인 을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들, 그다음에 오형식으로 해석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명사 쪽 보시면은 복수 명사에는 S 이런 거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뺀 게 원형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품사에서는 비교급 같은 거, ER 같은 거에 제가 파란색을 넣어놨습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고 접속사 같은 거 해석 방법, 동사의 어미를 바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단어만 잘 외우더라도 독해하는데 전혀 문제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단어를 다 외운 다음에 이 강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영어 내신 향상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김건우 영어 교실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